중조실후 26권 중종 11년 8월 15일 갑자 첫번째 계사 1516년 명정덕 11년 대간이 전의 이를 아래고 간원이 아래기를 소세량이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전에도 시종이 되었던 일이 있어서 본사가 이미 서경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들으니 그 인물이 시종에 합당치 않다 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세량은 전에도 시종이 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합당치 않다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직임을 맡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나머지도 모두 2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세량은 그 아우 세이양과 함께 청년을 지냈지만은 모두 학식이 부족하였다. 세량은 겉으로는 겸허한 척하지만 속은 실상 엄흉하였다. 세양은 글재주가 있어 시배들에게 추종을 받았으나 성부가 깊고 비밀스러워 측량할 수 없었으므로 사림이 이를 걱정하였다. 증조실후 26관 중종 11년 8월 16일 을축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후 26관 중종 11년 8월 20일 기사 첫번째 기사 강원도에 큰 비가 내려 곡식을 해치다. 증조실후 26관 중종 11년 8월 21일 경우 첫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계 우찬성 박열 등을 명소하여 수인 박성순 윤래 김중량 등에 대한 석방 여부를 의논하였다. 성송 등은 김수명 등이 정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대에 외인이 진상한 것이라 쓰여 있으니 필시 이들이 여고에 있는 외인의 공물을 훔친 것일 것입니다 하고 진고하였으므로 건무에 명하여 추국하게 하였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전향적을 진고한 것이 정운의 절도로 고한 것은 이미 불가한 일이요 또 매매할 때 악의가 있어 진고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간사한 짓이라 죄가 있으면 공이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론 죄와 공이 모두 없는 것이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 뜻이 지당하다 박성손 등을 모두 석방하라 하고 정광필 등이 정전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후 26관 증종 11년 8월 23일 MCN 첫번째 기사 함경북도 곡식에 충해가 있었다. 증조실후 26관 증종 11년 8월 24일 3일 MCN 두번째 기사 평안도의 평양 숙천 중하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증조실후 26관 증종 11년 8월 2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금토간 조광조와 설경 정응이 입문하여 예악 중화의 공효를 자세히 논하였다. 대사헌 남군이 전의 이를 논하고 또 아뢰기를 정향을 훔친 자에 대해 공을 참작해서 사형을 감하라 하시었으나 실은 팔이도 도적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행이 면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휴손되는 것으로 인군의 미덕이 아닙니다. 오직 인인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라 호오가 타당하게 된 뒤에야 모든 사람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노자로 하여금 요행이 죽음을 면하게 한다면 국가의 형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법대로 논제한 뒤에야 소인이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여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인정의 하나입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정향을 훔쳐간 사람이 어찌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감한 것이다 하였다. 정은 윤자임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모든 권한을 반드시 엄선하는 것은 그 직책의 군덕을 보양하는 것이라 실로 임금이 사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그 현벌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그 사람의 어질지 못함을 알고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소세량은 전번에 대간으로 있을 때 큰 실수가 있었는데도 사중에서 올린 진패소를 세량이 지었습니다. 여기에 소절에 근신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상으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 사림에서 통분이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일 소인이 있다면 이름을 지적해서 말할 것이지 막연하게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한 때 환관이 말하기를 남아의 군신들이 걸핏하면 거만의 뇌물을 받는다 하니 황제가 의심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상께서 만일 소의 말을 살피시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도둑질이라 하는 것으로 여기셨을 것이니 이는 어진애를 방해함이 심한 것으로 사림에게 주의를 얻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경악의 임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송천희가 아뢰기를 천희는 이때 이조판서였다. 요사이 대간 3인이 채직될 때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정순붕을 장령에 의망하였던 것인데 대간이 논박하여 채직되었습니다. 그가 논박된 까닭은 갑자년 사온방에 때에 간흉을 제거하여 조정을 깨끗이 함이라는 시제로 과거를 치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감히 이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세절, 정백붕, 정순붕, 이희옹, 오결, 신년 등 쓸만한 자가 많으니 이들을 만약 통용한다면 어찌 대간 시종이 될 사람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방에 또 간산자라 배고 어진이를 씀이라는 제목으로 시취하였는데 전후의 방은 실상 한 가지요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방은 근시가 될 수 있어도 다른 방은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신은 외방에 유배되어 있어 일의 전말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한 방을 쓰지 않는다 한들 인재가 부족하게 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인물에는 숫자가 있으니 과연 송천이의 말과 같습니다. 최세절의 방을 쓰지 않는다면 사람을 쓰는 도에 어긋나는 것이니 아직 현직에 서용치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통용을 허락하여 사람의 현부를 보아서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또 수령은 전민 직관이니 대간이 아는 바에 따라서 그가 합당하지 않음을 아셨다면 속히 갈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최세절의 방은 전에 의논해서 이미 통용하게 하였으니 대간 시종에 그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면 모르거니와 쓸만하다면 쓰는 것이 가하다. 정순붕은 간운이 논박하니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편이라 이미 채직을 하였지만 다른 직책에는 서용해도 좋겠다 하였다. 천희가 아뢰기를 신은 두 방에 든 사람이 모두 쓸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방에 든 사람만 쓰고 후방에 든 사람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뿐입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신 잠실을 두어 근본에 힘쓰는 뜻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동수의 잠실 또한 근본에 힘쓰는 뜻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 기년치 않은 내도 폐는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잠실을은 과연 논집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선왕조의 일이다. 좌도라면 고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을 힘쓰기 위한 일이니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배가 되는 일은 금하겠다 하며 곤히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선왕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폐를 알았다면 마땅히 속히 고쳐야 합니다. 폐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고 어찌 능히 금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저임금이 법을 씀에 있어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수천의 이든 그 전말을 보건대 상위원의 수직 군사는 수천이 훔쳤다 하고 수천은 또 군사들이 몰래 먼저 빼낸 것이다 하면서 서로 미루고 또 정보도 없으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3차례 형신한 뒤에 대신에게 의논하고 또 7차례까지 간 뒤에야 수천이 성복하였다. 그래도 그것이 의혹이 아닌가 염려되어 당초에는 장 100도 3년으로 벌하게 하였더니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감했다 하여 이미 유 삼천리에 정료하였으니 자꾸만 더 보탤 수는 없다 하매 곤히 아뢰기를
용서할 수 없으니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찌 이 사람을 위하여 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근래 상께서 대간을 대하시는데 큰 잘못이 있습니다. 간악한 자들이 헌부의 문을 쏜 것은 큰 변입니다. 그때 상께서 놀라시고 대간은 추신하기를 개청하였으나 이는 대간의 채무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명백히 지적할 수 없어 20여인을 서게 하였더니 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임금을 형벌로 인도한다 하시었습니다. 대간이 만약 누구의 소용인지를 알았다면 스스로 추신했을 것이며 서계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소용인지는 모른다 해도 이는 추신해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이요. 조금이라도 신의 대립자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과 맞서는 자를 전에 아랠 때는 근거 없이 대옥을 일으킬 수 없다 하였는데 이제 대관이 되었지만 앞뒤가 다르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랜 것이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저 진언한다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인데 말을 아랜 자는 채직하고 말 없이 있는 자는 그대로 두어 노 위를 보존하게 한다면 누가 임금에게 진언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채직을 했더라도 전주에서 정사를 할 때는 먼저 이 사람들로부터 조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 만한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모두 좌천하여 송수하였으면 전조도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임금은 한 번 찡그리거나 한 번 웃는 것도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인데 대간에게 그다지 큰 잘못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명하시니 그 권성 징악하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천희는 아뢰기를 고내 말이 과연 옳습니다. 그때 정사 때 마침 자리가 없었기에 때문에 두 사람을 조처하지 못하고 결국 송사하였습니다만 신도 또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는 편척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니 다음 정사에는 절로 등용하게 될 것이다 하며 곤이 또 아뢰기를 대간을 갈고자 하는 것이 간인들의 소망인데 끝내 대간을 채직한다면 이는 간인들의 슬수에 빠지는 것이며 또 이런 단서가 열리면 장차 후배가 심할 것입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문을 쏜 일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대간을 채직하시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만약 대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채직을 해야 하겠지만 상께서 먼저 채직을 명하신다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국해봐도 근거가 없고 대사원과 정은이 또 강립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쪽을 채직한 것이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마침내 어쩔 수가 없게 된 뒤에는 채직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해해서 일을 같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대간이 서로 맞지 않을 때이면 어느 한쪽을 채직하는 것이 이미 규례 관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록 맞지 않아도 종국에 가서 타협이 될 수 있다면 마땅히 회유해서 일을 같이 하도록 함이 옳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며 곤이 아뢰기를 상께서 추국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신이 정언과 함께 그렇게 할 것을 아뢰었으니 이는 상의 뜻에 순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등은 채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를 말하는 자를 채직하시니 아랫 사람으로서는 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히 안다면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뒷날 형옥을 잘못 처리한 후회를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며 곤히 아뢰기를 형벌은 진시로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국하라는 명이 내렸는데 병문만 하고 곧 석방하시니 나라 일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수환과 충해, 풍제의 변이 매우 많은데 요즘 양로연을 행하고 싶다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양로는 3대로부터 하던 일이라 비록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재난을 당해서 조심하는 이때에 풍악을 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풍정 같은 연락은 부득이하지만 양로연은 베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로는 대사인데 요사이 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의 26권 중종 11년 8월 2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은 억울한 죄인이 없는 때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이 아뢰고자 하는 것은 경미한 일이 아니요 중론이 또한 그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상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반역 등의 일로 인해서 죄를 입은 자가 많으나 그 중에는 의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저 큰 옥사는 단지 고소하는 말만 듣고 추국을 하는데 그 형신이 보통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옛말에 몽둥이 아래에서는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참기 어려운 것은 형장인지라 잠시라도 더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는 간혹 무복을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반역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크게 어지러운 때를 당했어도 또한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기하신 대로 인심이 어찌 크게 불미한 데까지 갔겠으며 국세가 어찌 크게 어지러운 조짐이 있었겠습니까? 명분이 이미 바르고 언사가 이미 공손한 때에도 간혹 일신의 부귀 공명을 위해 망동을 하는 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반역했다고 자복하면 아랫사람은 평번할 수가 없고 상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까닭에 곧 법대로 정죄하게 되는데 진짜 반역자라면 모르지만 만약 그가 단지 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이 죄를 받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닌데 무함을 당했거나 한다면 그 억울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 한 몸뿐만 아니라 후세의 자손까지 영영 금고되거나 정속을 당하니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름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상상군이 고변하던 날 아비의 병으로 집에 있었고 이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전말을 모릅니다만 요사이 마침 정원 일기를 보다가 신창령의 대목을 보니 그는 사리를 모르는 어린애라 진시로 큰일을 도모할 수 없고 국옥에 또한 온당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밖의 여론이 모두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오니 다시 잘 살펴주소서. 일기를 써서 들여보내거나 혹 그 당시에 추관에게 하문하시면 어찌 다시 평범할 일이 없겠습니까? 임금이 형국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옥고를 올바르게 결단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니 기타의 작은 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 말선 상상군의 이름이다. 종실의 천얼로서 성품이 간활하여 고변자가 녹공되는 것을 보고는 항상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신창령을 유인해서 그로 하여금 망령된 말을 하게 하여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가 무복하여 죄를 받게 되니 여기저기서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나 감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상이 형옥을 논하면서 그 일을 말하였으니 그는 선인이다. 그런데 상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석연치 못했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저 추가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였으니 후사가 없을 것이로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4일 개요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박광령과 집이 성세창이 전의 일을 논하니 소세량은 채직하라 명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조참 때 서반의 수효가 적으니 사헌부와 종부시는 교찰하여 하겠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대사원 남궁과 대사관 박광령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묘중에 있었던 큰 변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전내의 대수 수임 인원에게 각각 등급을 더하여 정죄하였더라도 지나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상하게 처리하여 다른 죄와 다름이 없게 하였으니 비록 죽을 것을 염려해서 석방한 것이긴 하나 죽음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옥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남고는 단독으로 아뢰기를 신이 종부시 제주가 되었는데 종부와 헌부는 서로 대등합니다. 종부에 잘못이 있으면 헌부는 그것을 교찰하므로 전에는 양쪽을 겸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종부 제주로서 대선이 되면 한쪽은 반드시 갈았던 것입니다. 신 역시 양사를 겸할 수 없으니 제주를 갈아주소서니 전교하기를
옥사는 의득한 뒤에 결정하겠고 제주일은 전례를 상고해 보겠다 하였다. 중종실후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후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공회 근처와 도로에 집을 지은 자가 100여 호가 되는데 모두가 제멋대로 증가한 것입니다. 애당초에 회사가 검하였으면 될 것인데 이제 12여 년이 지나 일시에 철거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다가오는데 100가구를 모두 철거하여 노유를 이끌고 헤매게 한다면 억울하고 민망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한을 늦추어서 거처를 정한 뒤에 철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기한을 늦추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5일 갑술 7번째 기사. 황해도 안압과 장령, 강령에서 곡식의 충해가 있었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6일 을해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6일 을해 두번째 기사. 좌 이정 김은기가 의논드리기를 광복과 억천은 입번인으로서 근신하지 못하였으니 죄를 받음이 옳고 국왕과 명견은 죄가 없으니 추국하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일이 이미 중대하고 또 형적이 없으니 명견 국왕은 한두 차례 더 형신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부원군 참찬 육경 판윤 대간 승정원 홍문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판윤 윤순 병조판서 고용상 공조판서 유담년이 의논드리기를 명견은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부상한 이유를 명백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나갔다는 사실은 가족들의 공초에서 나왔는데 간 곳을 숨기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일이 중대한 의혹이라 해서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왕의 이런 명견에 비하면 약간 의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고 도승지 이자화, 조하승지 윤세호, 좌부승지 윤원보, 우부승지 김안국, 동부승지 김안로는 의논드리기를 원묘의 변고는 옛날 일에 없던 것이라 그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온갖 방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형적을 잡기 전에 단지 의사 한 자치만 가지고 모두 형신을 가하여 곤장 밑에서 죽은 자가 이미 3인입니다. 국광 등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목숨이 끊어질 듯합니다. 만약에 중대한 사건이라 해서 계속 형벌을 간다면 증거가 없는 일이므로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을 것이며 신국할 때 모두 죽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참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저 일이 중대하면 옥사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옥사가 엄하게 되면 자연 억울한 남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은 말하기도 어렵게 될 터이니 인주는 이러한 일에 더욱 삼가고 불쌍히 여겨 평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중대하다고 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왕자가 험휼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견의 의문스러운 형적은 모두 발병되지 못한 점도 있으니 급히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홍문관 부제학 이행 전한 이언호 은교 박스문 교리 채침 부교리 이청 수찬 조광조와 정옥형과 부수찬 한충 박사 기존 저작 정응은 의논드리기를 명경 국강 등을 추구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진실로 경솔히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누차 형신을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명백한 형적은 알아내지 못했고 또 증죄도 없는데 계속 형신을 가하여 모두 죽게 된다면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문성부원군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세 사람이 죽고 국왕도 이미 사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형신을 더한다 해도 식정을 알아낼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이 중대해서 석방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형신을 더 받고 모두 죽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교승군 노광필은 의논드리기를 이번 옥사는 나타난 증거가 없고 명견 등이 비록 범한 바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정을 말할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모두 중대하니 증거가 없다 해서 그만둘 수도 없으니 잠시 형신을 중지했다가 차도를 보아 다시 추국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원부원군 송일은 의논드리기를 명령 등이 비록 형장을 받고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사체가 중대하니 만약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경솔이 석방한다면 죄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끝까지 추국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의론이 비록 여러 가지이나 증거가 없는 일로 죽을 때까지 추문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왕자의 호생, 지덕에 어찌 손상되는 점이 없겠는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추국하지 말라. 다만 귀천과 출번, 수복은 이미 태만에서 열세를 채우지 않은 죄를 받았으니 명견도 이 죄만은 면할 수 없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6일 올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의 폭풍우가 이뤄 곡식이 상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관과 정은 임건이 전의 일을 아뢰고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한 형류는 판서를 맡길 만한 자이나 물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서가 오래 비었으니 개정함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나수초는 관물을 훔친 것을 이미 공복하였으니 자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비록 이미 정죄하였다 해도 후인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율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 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며 관이 아뢰기를 금은을 가지고 경사에 가는 데에 대해서는 본래 법령이 있지만 그 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에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을 산출하는 곳이 많은데도 시가가 뛰는 것은 그것이 모두 중문에다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단천에서 은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사는 자가 단천에서 평안까지 다니기 때문에 마침내 큰 길이 되었고 단천으로 모이는 중국 물화는 서울과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차로 경사에 가는 사람이 갈 때는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는 그들이 몰래 금은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황제가 만일 우리나라 소사님을 알고서 공납하라고 한다면 공납하고 싶지 않다 한들 될 일이겠습니까? 그 패가 적지 않을 것이니 미리 예방해서 원대한 계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도 금은을 가지고 중원에 들어가서 무역하는 것이 결국은 패가 된다고 여긴다. 그런데 함경도에는 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곡식을 바치고 은을 캐도록 허락한 것이다. 함경도에서 은이 나는 곳은 단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 만약 그 생산이 무한하다면 모르지만 가령 생산은 떨어졌는데 중국에서 구색을 한다면 그 폐가 클 것이다. 곡식을 바치고 은을 캐는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곡식을 바치고 은을 캐도록 허락하는 자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다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금은을 가지고 중원에 들어가는 자를 막기 위해서 다시 법조문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강변이 실롱에서 빈핍한데 만약 강변 백성들이 유리하여서 그곳이 비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속히 평안도 감사에게 유시해서 조치를 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고 형산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구항도 어렵거니와 방어가 또한 매우 허소합니다. 강변에 만약 식량이 떨어지면 내지 백성들 역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듣건대 안주의 둔전은 황폐하고 소출이 없다 하니 군량에 관한 일은 달리 조처함이 마땅합니다. 군인이 만약 굶주린다면 숫자가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은 미리 감사에게 유시해서 조치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건대 경상 전라 양도의 수군은 도망간 자가 반이 넘고 죽은 자도 많은데 연의 수령들이 힘써 검액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많이 세가로 들어가고 또 수사가 없어 방어가 매우 허소합니다. 신이 김양전이 내려갈 때 그로 하여금 이를 검거할 것을 청했습니다. 또 각 포의 골군에 대해서는 수령에게 문책하지 않고 만호에게만 문책하기 때문에 수령은 비록 집에 있는 골군을 안다 해도 그를 내보내기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집에 가는 골분을 수령이 찾아서 보내지 않고 수령을 죄주고 또 수령이 이미 찾아 내보냈는데도 만호가 안금하지 않으면 만호를 죄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에서 외선을 수토할 때 죽은 자가 10여인이었으니 이 수토는 장수의 과실이었다. 대저 우리나라 사람은 배부리는 일이 장기가 아니다 하며 형산이 아뢰기를 만약 수토하지 않는다면 외인은 스스로 제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해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군 절도사가 평상시에 방어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다가 수토하는 것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외선을 잡을 때 수십 척이 전법대로 정제해서 수토한다면 안 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경상우도의 수영은 전라 좌도와 서로 다 있는데 조정에서 조치를 잘못하고 재상들의 의론 역시 일정하지 않아서 한결같이 중요하지 않은 땅에다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기 때문에 군사가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팔도의 군사가 모두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 만약에 사변이 나면 어쩔 수 없이 하번 군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거미는 그 수가 본래 500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자는 300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외방에 있어 시비가 매우 허소합니다. 후손이 끊어진 군사에 대해서는 한량으로서 장년인자를 보태어 충원하면 군사를 휴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항상 군사를 쉬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법을 몰라서 군사가 휴식할 시기가 없으니 마땅히 대신과 의논해서 조치하겠다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한정 역시 적어서 군사가 쉴 수 없고 쉬게 할 방도도 없습니다. 외방에는 엄류라고 칭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 호강자는 수령이라도 충분시킬 수가 없으므로 군행은 날로 적어집니다. 여러모로 헤아려 보았으나 좋은 방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군 안을 보니 팽배와 대조로서 충원되지 못한 자가 70인이요 갑사가 14,800인이고 별 시위도 충원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력을 휴식시키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에 설진하는 일과 중신을 보내어 조치하는 일과 군력을 휴식케 할 방법 등은 대신 등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대간이 말한 바 한 형류는 명교의 주의를 얻었는데도 부실하게 추구하여 이미 6조의 벼슬을 지냈다 하였는데 이제 진퇴의 결함이 있으니 대신에게 물어본 뒤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한량은 무관이 될 수 있는 가문에 태어난 자라서 아직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입선하지 않은 사람이다. 문관집에 태어나 등과하지 않은 유학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업류는 양반의 서자로서 유학을 닦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적손의 경우를 유학이라 하고는 것과 같다. 무관 집안의 서자는 업무라고 한다. 팽배와 대졸은 팽배는 오위의 하나인 호분위에 딸린 잡종의 군병이고 대졸은 용량위에 소속된 한 부대이다. 정원은 3,000명이다. 갑사는 각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수기하는 군사이다. 한량, 업류. 중조실로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강원도관 잘사 경세 창이 아래기를 영동의 삼척 강릉은 처음에는 한발이 심하더니 얼마 후에는 큰 비가 내려 이 때문에 곡식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서는 비록 수한의 재변은 없으나 양전을 하는데 대개 위관과 서원들이 모두 외람해서 백성이 곤고를 견디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강원도는 실롱이 되었으니 이제 양전을 하면 그 폐가 많을 것이되어 황해도는 아직 계문이 없으나 풍수의 재변이 있으니 양전하기가 또한 큰일이다. 대신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감토관 조강조가 아뢰기를 말재주만 능한 사람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올량 공검하여 백성을 병자처럼 생각하는 관우한 장자라야 형벌이 정치의 방편임을 알고 교화로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정옥형은 아뢰기를 하늘은 만물에 대해서 봄, 여름에는 북돋아 기르고
가을 겨울에는 숙살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 하늘의 법을 본받아서 덕과 예로서 권장하고 형정으로서 징계하는 것이니 덕과 예라 하는 것은 능히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광조와 옥형은 작품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옥형은 위인이 양단간을 어물어물하면서 마치 기름과 다름 가죽 같은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가 뒷날 반드시 화를 피할 것을 알았는데 끝내 뜻을 얻었다. 온량공금은 원만한 인격자의 덕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온은 화후고 양은 고상하고 순수하며 공은 마음속에 공경심이 밖으로 나타나서 정중한 것이며 금은 마음에 절제가 있어 방종하지 않는 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공이 공자의 인격과 언어 동작을 평할 때 쓴 말이다. 기름과 다름 가죽은 모두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이라 시속에 따라 어울리며 부침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화를 피할 것을 알았는데는 정옥형이 뒷날 선유를 타도하고 간사함을 부리게 될 위인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정옥형은 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판서, 좌찬성 등을 거쳐 을사사화 때 대윤을 몰아낸 공으로 공신호를 받고 검천군에 피봉된 다음 벼슬이 좌참찬에 이르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황해도 문패 어사 한효원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에 들어가 보니 수환의 재변을 겪은 것이 잠옷 많았고 신천 안악의 군수와 용매 광암의 만호는 크게 백성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한형륜의 일을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임무를 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조 때 상을 당하여 행소하지 않은 것을 논한 것입니다. 그 대신은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행소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단상한 것뿐인데 이것은 그 당시 임금의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성준의 외손으로서 온 집안이 모두 그 화를 당하였는데 그가 행소하지 않은 것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사정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를 채직한다면 사람을 쓰는데 방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김정의 찬성, 참찬, 홍숙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좌예정, 김은기가 의논드리기를 형륜의 임으로 능히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합니다. 재상의 진도는 마땅히 상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형륜의 일은 신이 이미 경륜에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계속 아뢰고 형조판서는 사무가 매우 긴요한 것이라 오래 배울 수 없으니 잠시 채직하였다 뒤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우찬성 박열의 의논도 같았다. 참찬찬 이 작은 의논들이기를 형륜의 경박한 행동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패조의 난정 때 했던 일을 어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동이 사직할 때 상중에 기복하였으나 고기를 먹은 일로 해서 간절히 사피하였는데도 상께서 윤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을 채직하면 옳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성주와 영해 중해가 있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항영륜의 이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폐조 때의 단상 식육한 일은 추론할 수 없다 했는데 이 말이 매우 타당하니 이를 헌부에 말하라.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안윤덕이 장계하였다. 당참 천호 이능 등이 와서 말하기를 건주의 오랑캐들이 군사를 나누어 입구하여 신안보의
군민 30여 명과 A양보의 군민 100여 명을 죽이고 포로해 갔는데 A양보 대인과 요동 방어 대인은 전사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당참 지방을 침입하려 하니 만약 적변이 생기면 와서 구원해주기를 청한다고 합니다. 증조실록 26권 중조 11년 9월 1일은 김효 첫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였다. 함경도에는 군수가 넉넉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고 은을 캐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함경도나 다른 도의 은이 나는 곳에 엄히 금방하고 사사로이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26권 중조 11년 9월 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전일의 경연에서 고형산이 아랜 경상 전라 접경지에 진을 설치할 일과 군주를 휴식하게 할 방책에 대한 일은 형산이 대신에게 물을 것을 청하였으니 오늘 아울러 물어봄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일찍의 평안도 장계에 당참 지휘가 보호하기를 오랑캐가 장차 당참에 입구하려 하니 만약 병고가 생기면 와서 구원해주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이것을 정부와 병조에 의논한 것이다. 증조실록 26권 중조 11년 9월 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 우이정 신용기 좌찬성 김전 우찬성 박열 병조판사 고영산 좌참찬 이자건 병조참판 유미 등이 의논드리기를 당참 지휘는 제멋대로 외국에 구원을 청할 수 없는 일이고 그가 비록 다시 요동의 이자를 보내 이를 칭탁한다 해도 역시 그 사청을 받아들여서 국경 밖으로 출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또 와서 말을 한다면 그에게 우리 국법에는 비록 경례라 할지라도 병고가 나면 반드시 국왕에게 취품을 해야만 발병을 할 수가 있다. 변장은 다만 국경을 잘 지킬 뿐이다. 또 압록강 상 하류는 모두 백기를 끊어서 방수를 튼튼히 하고 단지 배 두 척을 가지고 가까스로 통신사가 왕래를 할 뿐이니 만약 대군이 강을 건너게 되면 두 척으로서는 쉽사리 건널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주는 당참과 60열이나 떨어져 있으니 반드시 구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사유를 갖춰 취품은 해야 하겠는데 우리 서울이 멀어서 왕래하는 동안에 시기를 놓칠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하고 또 요동의 이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뜻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들이 근경을 노략질하겠다고 떠드는데 그들의 계량은 청량할 수 없으니 각 면 안의 각진에서는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하고 아울러 철도사에게 유시해서 어미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경상도의 좌우 수영을 옮기는 일은 매우 중대하니 뒷날 중신을 보내 그 편부를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건부에 하교하였다. 평안도에서 쇠한 해온 장성의 죄수 심수사는 전에 회령에 살다가 잡혀간 것을 세원할 때 본토로 돌아오기 싫다 하여 도망한 것을 따라가서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자는 용맹이 있고 활을 잘 쏘며 오랫동안 오랑캐 땅에 있어 그들과 마음이 같으니 오랑캐를 이끌고 들어와 노략질할 것이 틀림없다. 그를 잡아다가 추열하라.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1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한 형류는 육경에 합당치 않고 전 오류는 수령에 합당치 않고 홍경창은 그 성품이 탐호하니 이천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고 김창은 공과 재능이 별로 없으니 올려설 수 없고 신잠실은 민폐가 적지 않으니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나 수천은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래기를 정광익은 권례의 수목을 잘라 뗄나무로 만들어 실어 갔는데 어찌 단 한 차례 신문도 그만두겠습니까? 신문으로 그만두겠습니까? 조관으로서 장우죄를 범하였으니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크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간원이 아래기를 문과 별시 이소에서 강경할 때 거자 김익수가 강하여 약통을 얻었는데 이미 밖으로 나온 뒤에 참시관 이 언호가 그 사람을 약통으로 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고 다시 불러들여 그의 강첨을 거두어 보니 조생이 많았으므로 불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저 시장 안에서 첨을 거두고 재차 의논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요. 또 이런 꼬투리가 열리면 후패를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관 등에 이러한 실수가 있었는데도 감 시관인 사관 이번과 지평 한윤창은 이를 규찰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구하소서. 그리고 팔도에 재상이 있을 때 비록 어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지만 근년 이래로 시를 제라고 한 자들이 많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수령은 도무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상을 살피면 백성을 중히 여기기 위함인데 도리어 해가 되고 있으니 청컨대 팔도의 유시에서 죄를 실로하지 못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정광익의 이런 증거가 없으니 다시 추구해서는 안 된다. 2번 등은 재직하고 추구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조계를 듣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이수동과 정원 임건이 한영윤 등의 일을 논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의 덕은 얻은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조그만 은혜는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범법자들이 대개 형을 모면하니 정사는 위미하고 기강은 풀어지고 있습니다. 사헌부의 문을 쏜 일은 당초부터 추구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그 범인을 가두었다가 가볍게 풀어주었으니 이 때문에 국가의 기강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원묘의 일은 의심나는 데가 많으니 이 사람들은 비록 곤장을 맞다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석방한다면 어진 사람으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합니다. 나수천은 내부의 재물을 훔쳤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법을 일개 미천한 자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기강이 없으니 이 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의 받을 사람에게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마땅히 경전을 따라서 그 실정과 법을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요즘 중국의 일을 들으니 놀랍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직접 영향이 미칠 소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동에서 황제에게 주청을 해서 황제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출병하여 응원하라 한다면 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비록 병단을 일으켜 인심을 경동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군사는 미리부터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찌 경동하지 않겠습니까? 유담령 같은 사람을 미리 평안도에 보내어 조석으로 살펴보고 그때그때 조처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참에 병고가 나면 걱정이 아닐 수 없으나 만약 미리부터 군사를 논의하여 인심을 동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며 유담년이 아뢰기를 미리 의정해서 절도사에 명하여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영사 김은기는 아뢰기를 만약 구원병을 보내게 된다면 평안도 일대는 영영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건주일에 협공하던 일도 윤필상이 명을 받고 출정했던 일을 말한다. 역시 황제의 명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군량, 군기 등에 관한 일은 대신을 보내어 조처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미리 의논해서 조처해야 한다는 말이 옳다. 조정에서 함께 의논하면 없겠다 하며 조원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건주위와 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주위가 우리 사신에게 말하기를 어찌 옹연한 군사를 그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찌 상국인을 위협하겠는가? 하므로 사신이 답하기를 호위하는 군사가 많은 것은 그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호랑이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건주위가 중조의 반서에서 우리나라 사신 앞에서 서기를 청하매 소신이라는 자가 예부에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으므로 우리 사신이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공벽한 땅에서 야류를 부린다면 사신이 거느린 군사가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당참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당참은 큰 곳이라 발병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은기는 아뢰기를 이들이 반드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참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좀도둑들이 아니요 주장이 이미 죽었으니 성절사 윤희평이 어찌 무사히 경사에 갈 수 있겠는가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이미 요동을 지났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교서관의 서적은 인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흉년 때문에 중단하고 있으나 치평 요령 같은 것은 인쇄를 아주 마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쇄를 마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정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김전, 박열, 이자건, 고형산, 유미, 유담년, 김석철을 불러 당참 구원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래기를 재상이 항상 변방을 순심한다면 군주의 허실과 도로의 허미를 미처 조처할 수 있겠으나 금년에는 흉년 때문에 재상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단 군량, 군기 등의 일은 미리부터 조치해야 혹시 청병해 오는 일이 있더라도 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은기와 용계 등은 함께 아뢰기를 금년은 흉년이니 대신을 보낼 수는 없으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군량, 군기를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함이 옳겠습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신의 뜻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두 대신이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고 늘 조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병사는 군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도의 군사는 무릇 7천이요. 황해도가 5, 6천인데 타도에서 이곳으로 부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요동에서 혹시라도 조정에 말을 해서 청병을 해 온다면 부득이 군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하여다가 대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군무는 지극히 중요한 일인데도 관찰사, 절도사는 항상 위계가 낮은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조정에서 무겁게 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성종조 때는 일찍이 대신 신숙주와 구치관으로 하여금 변방일을 맡아보게 하였는데 지금 조정에서는 변방일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고 유미는 아뢰기를 대저 임기 응변은 날 또한 날래고 용감한 군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전일의 형산이 아랜 바 정로 위를 가설하자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석철은 아뢰기를 정로 위는 실로 정병이니 마땅히 가설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정로 위를 두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 일이지만 다른 군사는 모두 봉족이 있는데 여기에만 없으니 이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의 소식은 진위를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군사를 요청하면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군량 또한 수송을 해야 할 것이니 군졸과 군량을 미리미리 정비하며 오를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3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이 계명을 호조 판서로 안구를 사관으로 유보 김구를 홍문관 부결이로 남세준을 시평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보는 편협하고 도량이 없었다. 주계군 시몬에게 글을 배웠으나 입으로는 읽는 것만 알았지 그의 사람됨은 매우 배우지 못했다. 그는 학문에 확고한 힘이 있고 이를 당해서는 강개하였다. 안구 중조실록 26권 중조 11년 9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아침에 큰 안개가 꼈다. 상이 모하관에서 진열하였다. 진절치를 26권 중종 11년 9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을 26권 중종 11년 9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안윤덕과 절도사 유계종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오랑캐가 A양 등처에 입구하였다 하니 우리나라는 삼국과 지경이 다 있는지라 적변이 이러하니 진실로 염려스럽다. 일이란 대체로 미리 방비하는 바가 있으면 뒤 걱정이 없는 법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닿으면 장차 구원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도내 각 고을의 군사 중에서 사망한 자를 제외한 현존 숫자의 다과 강악 및 창고에 보관한 군량의 실수와 군기의 정년 여부를 세심하게 상고하여 치계하고 뒷날을 도모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해도의 유시한 뜻도 같았다. 준조실의 26권 중종 11년 9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동부성지 김안루가 병모가 있다 하여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성지의 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경솔히 채직할 수 없으나 사장을 보니 정상이 매우 절박하다.
내가 바야흐로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으니 윤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채직하여 한관으로 삼을 것을 명하고 부모에게 야기와 주육을 특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께서 김안루를 이렇게까지 대접하는데 김안루는 장차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가 정교를 받을 때 도무지 감격하는 빛이 없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전조실의 26권 중조 11년 9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제 신빈을 보니 용맹스럽고 민첩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무반과 한산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각각 그 능숙한 특기를 초계하라. 내일 전시 후에 시험하리라.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9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도의 곡물 가운데 경감해야 할 것은 해당 관청에 물으라. 증조실의 26권 중종 11년 9월 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병조좌랑 임숭회는 용렬하여 정조에 합당하지 않고 삼척부사 이분은 광망하여 수령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헌부가 아래기를 형조 정랑 홍이평은 청송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토산 현감 신거인은 그 어미의 상언으로 이제 검천으로 개차되었는데 원업 수령은 사람들이 모두 끓이고 싫어하니 만약 꼬투리를 열어놓으면 뒤에 반드시 전례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조에서 태만하여 이를 살피지 않았으니 이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이수의 감시관으로서 추고를 받고 천배된 자는 모두 개차하기를 청합니다. 성현도 찰방 이철수는 영리를 침학하여 폐를 만들었으니 파출하소서니 철수의 추고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6관 중종 11년 9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시제를 내어 문과를 시험보게 하고 이어 모하관에 거동하여 친히 무과를 시험하였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지금 서북변에 일이 있을 듯하니 너리 무인을 취하소서니 마침내 허은 등 37인을 선발하였다.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9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서산, 영해 등의 읍에 흑충의 재해가 있었고 거제, 고성, 하양, 진해, 청도, 단성, 김해 등의 읍에는 배꽃이 활짝 피었다.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9월 7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문패사 한효원이 돌아 복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문경, 거제, 함창, 고성, 밀양, 영일 등의 읍은 풍제가 매우 심하고 낙동강 연변은 곡식이 물에 잠겼으며 상주 이하 밀양 이상의 지방은 모두 한재가 있고 안동 근방의 산군에는 올벼가 서리 때문에 해를 입었습니다.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9월 7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성절사 윤희평이 장계하였다. 8월 18일에 건주 야인 1천여 명이 애양 보성 밖에 돌입하여 사람과 재물을 노략질하였는데 조방, 강, 계종과 지휘, 조앙, 조탁과 기패, 증옥 등은 싸우다 죽고 지휘, 왕선은 화살을 맞고 달아나면서 계종을 끌고 갔습니다. 패전한 군사의 수는 얼마인지 하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다르니 제도 근처의 역주, 대동 등에서도 오랑캐가 병마를 많이 가져갔으며 야료를 일으킬 틈을 보고 있다 합니다. 준조실록 26권 중조 11년 9월 7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진사 심희전 등 시빈에게 급제 출신을 내려주었다. 준조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내일 데뷔 전에 곡연은 일국에서 봉양하는 것이라 풍악을 써도 가하지만 들으니 기형회와 권리정 사연에도 풍악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하니 올해는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었고 재변이 잦아 이제 겨우 정전으로 돌아오시는데 주악을 내리시면 불가할 듯합니다 하니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도 유생으로서 폐행자 37인
시장에서 빈궁 유생을 난타하고 소란을 피워서 취하지 못하게 했던 일을 말한다. 이미 조율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문경동 그때 시관이 그 업의 유생을 많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이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히 분풀이를 하여 그 누가 시장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문경동이 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바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영회와 사연에는 풍악을 내리지 말고 쓸만 내리도록 하라. 신거인은 역시 대전의 법에 따라 환차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